제가 최근 한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만 보던 그 격동의 20세기를 실제로 살아낸 이들이 아직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분들이 한 분씩 세상을 떠날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부고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시대의 막이 완전히 내려지는 느낌을 주곤 합니다. 이처럼 무게감 있는 한 인물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격동적인 세계사 속에서도 인간의 진심 어린 사과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 시대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역사와 정치의 무대에서 벌어지는 진실이야말로 최고의 드라마이자 가장 중요한 엔터테인먼트라고 믿는 49 연애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할 소식은 일본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완전히 덮어버린, 그리고 한국인의 기억 속에도 깊이 각인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의 별세 소식입니다. 향년 101세.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지난 17일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편안히 영면에 들었다고 합니다. 101세라는 긴 세월에 살아낸 그의 죽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순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 즉 무라야마 당화를 떠올린다면 그의 별세 소식은 단순한 한 노인의 죽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동아시아 역사의 화해와 반성을 향한 지난한 여정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총리직에 오른 것은 1994년이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일본 사회당 출신으로는 47년 만에 총리에 취임한 그는 당시 자민당과 사키카케당이 연합한 3당 연립내각을 이끌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정확히 50주년이 되던 해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총리는 세계를 향해 역사적인 선언을 발표합니다. 바로 무라야마 담화입니다. 담화의 내용은 매우 간결했지만 그 무게는 이전 일본 정부가 내놓았던 어떤 발표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는 일본이 과거 행했던 식민지 지배와 침략 행위를 명확히 인정하며 이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긴 것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그의 담화는 이전에 애매모호했던 표현, 예를 들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식의 수사를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사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과거 침략 전쟁의 불법성과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이 담화는 당시 일본 내 보수 우익 진영으로부터는 맹렬한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내각 내부에서도 마찰이 있었지만 무라야마 총리는 역사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후 일본 역대 내각이 계승해야 할 역사 인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이 담화를 일본이 진정한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적 토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퇴임 후 일본의 정치 지형은 끊임없이 이 담화를 희석하거나 부인하려는 세력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집권했을 때 그는 무라야마 담화의 표현을 피해 자신만의 담화를 내놓으려 시도했고 그때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00세가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에게 무라야마 담화는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별세 소식은 이제 일본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쟁의 무게추가 더욱 가벼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995년의 그날
털이 부숭부숭한 회색 눈썹과 인자해 보이는 미소 뒤에 확고한 원칙을 숨기고 있던 이 노총리가 던진 사죄라는 무거운 돌덩이는 이제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역사적 과제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라야마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을 접하며 가장 먼저 되새겨야 할 것은 그가 일본 정치사에서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그는 일본 사회당 출신의 유일한 총리였습니다. 평생을 서민의 편에서 노동운동을 해온 인물이었으며 그의 텁수룩한 회색 눈썹만큼이나 소박하고 원칙적인 태도를 고수해왔습니다. 1994년 일본 정치의 지각 변동 속에서 그는 기적처럼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시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무너진 후 일본은 극심한 정치 혼란기를 겪고 있었고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사회당, 신당 사케카케, 그리고 자민당이라는 이념적으로 정반대에 선 새 정당이 기묘하게 손을 잡은 이른바 자사련립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이 정치적 아이러니야말로 무라야마 담화의 무게를 결정지은 핵심 배경이었습니다. 보수 중의 보수인 자민당과 급진적인 사회당이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지만 무라야마 총리는 이 이질적인 연합의 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옳은 평화주의 신념을 역사적 문건으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으며 이 연립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결자 해지는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총리직을 맡은 지 불과 1년 만인 1995년 8월 15일 전후 50주년을 맞아 발표된 무라야마 당화는 단순한 개인의 성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으며 당시 연립정권이 합의한 국가의 약속이었습니다. 담화의 내용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행위를 명확하게 인정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가 가진 역사적 무게감은 이후 일본의 다른 총리들이 내놓은 모호하거나 후퇴한 발언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보수 세력의 격렬한 반발과 내부적인 압력 속에서도 이 결정적인 문구를 관철시켰습니다. 자민당은 태생적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유연하지 못한 입장을 취했지만 사회당 출신인 무라야마를 총리로 세운 대가로 이 역사적 책임을 수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정권은 불과 1년 반 만에 막을 내렸지만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 외교의 공식적인 기준으로 남아 20년 이상 주변국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일본 내에서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던 가장 크고 상징적인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퇴임 후에도 수구 세력의 역사 수정주의 시도에 맞서 끊임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에게 총리직은 짧은 영광이었을지 모르나 무라야마 다마는 그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그리고 일본이 국제사회에 내건 가장 무거운 족쇄이자 명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 족쇄가 풀리거나 약화될까 우려하는 주변국의 깊은 탄식을 낳고 있습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보수적인 정당과 손잡았기에 가장 진보적인 사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시대의 역설을 몸소 보여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결단이 없었다면 아시아의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모릅니다. 그의 별세가 단순히 한 원로 정치인의 사망으로만 기록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라야마 담화는 2024년 현재 일본 정치에 어떤 의미로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며 저희 사구점 연애월드 채널의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